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금 조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자기도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으니까 벌벌 떨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내일 정진상 들어오라고 검찰이 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 세력들 일망타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영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5시간이나 했다는데요. 200여 쪽의 PPT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2차 구속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검찰과 박영수 측 간에 5시간의 공방을 펼쳤는데요. 언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되는지 발부가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5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신문이 3시간여 만에 종료된 것에 비하면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검찰과 박영수 측은 오늘 신문에서 주요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인멸 정황 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영수의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7분쯤 신문을 마치고 나온 박영수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등의 질문에 됐다, 미안하다고만 대답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라면서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측근인 양재식과 공모해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그리고 시가불상의 땅과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박영수는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3억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김만배로부터 5억을 받고 50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PF 여신의향서 제출로 줄어들면서 애초에 박영수가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11억 상당의 대여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서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 약속한 사실, 그리고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 약속의 실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검찰은 특히 박영수와 김만배 사이에 오간 5억을 두고 두 사람이 작성한 자금 차용 약정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2015년 9월쯤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 약정서에는 그해 4월 김만배가 박영수로부터 화천대유, 유상증자 대금 등 5억을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김만배가 5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3년 뒤에 한 번에 갚는다는 문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박영수의 5억 원 수수 및 50억 원 약속 범죄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자금 차용 약정서도 주요한 증거로 확인하고 이번 구속 사유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포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문에서 A4 용지 200여 쪽 안팎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및 우려 등을 부각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박영수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잘게 부숴서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직원 등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박영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박영수가 깜빵을 가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재명인데요. 권순일도 가고 이재명도 가고 싹 다 국립호텔 박영수와 만나게 되겠죠. 자,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딱 나와야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의 이재명이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재명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 라면서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재명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네 번째 출석이 되는데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용도를 변경하고 4단계 변경하고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결국 그 사업 시행사 3천억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700억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대간 로비스트 김인섭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7월 25일 정진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역시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남겨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 시기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16일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15일까지 되게 되면 그 체포동의안까지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인데 16일 이후라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회기를 쪼개서 그 사이에 이재명을 그 불체포 권리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 불체포 특권을 쓰지 못하게끔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믿느냐 소리 들을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할 텐데 언제 이재명이 국민들 분노를 신경 쓴 적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 정치인들 특히 당대표라든지 이런 고위직 정도가 되면은 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 때도 계속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 지금 조용합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깜빵 안 가려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작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북송금 관련해서 내일 정진상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시기를 대북송금도 백현동도 맞추기 위해서, 또 검찰도 9월에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아주 빠르게 이재명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정진상에 대해서 내일 들어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측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최근 정진상 변호인 측에 이러한 통보를 전달했다는데요. 앞서 7월 27일 소환된 김용이 공개적으로 조사에 응한 반면 정진상은 비공개 소환 방식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라는 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기자들을 피하겠다는 건데요.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검찰은 정진상을 불러 2019년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측에 이재명 방북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나아가 비용 대납까지 요청한 사실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진상은 경기도의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정진상이 이재명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반면 정진상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는 관계한 바가 없고 이화영과 나는 잘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전에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정진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은 정진상을 꼭 거쳤다라고 하는데 정진상이 이화영을 난 잘 모른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수원지검은 정진상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바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역임하던 시절 최측근 15명가량이 모인 비공개 회의인 정무회의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백현동이 됐든 대북송금이 됐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또 8월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오늘 박영수 집어넣고 순서대로 이제 뭐 권순일이라든지 또 그 뒤에는 또 이재명이죠.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재명. 만사 이재명으로 통하는 거죠. 모든 길은 이재명으로 통합니다. 결국 이재명 깜빵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뭐 1억 이상의 뇌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서 무기징역. 거기에다가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국제법 위반이죠. 유엔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관타나모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잖아요. 김은경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김은경 혁신위와는 아무 관계없는 원내대표인 박광훈이가 난리가 났어요. 휴가라고 이재명은 입 딱 다물고 어디인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마지막 발악이 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발악 그거 의미 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거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한 사람들 깜빵에 넣는 겁니다. 고위직 했다고 빽 있다고 권력 있다고 피해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문재인 세력 감방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되는 그 시점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미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